일본의 제1리그 경기가 올스톱되었습니다. 사가현의 사간도스팀에서 C19 최종 판정자가 단체로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몇 경기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PCR 검사와 격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인 감독 때문에 제1리그가 엉망이 되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철저한 자기 점검을 했어야 했다. 다 한국인 감독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C19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던 국가였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 프로축구 제1리그에서 김명희 사간도스 감독이 C19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명희 감독은 8일에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10일 사가현에 있는 병원에서 PCR 검사를 실시했고 바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예정되었던 선수단 훈련은 전격 취소되었고 밀접 접촉한 코치진 등 3명은 격리했고 코치진과 선수단, 프론트 등 88명에 대한 PCR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장 12일 밤에 있을 히로시마 팀과의 원정 경기는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속보로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선수와 직원 등 9명에게서 C19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서 신규 최종 판정자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김 감독과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코치진 등 3명은 음성 반응이 나왔고 선수들 9명에 대한 전파 경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 감독이 선수들에게 전파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전파 경로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명희 감독은 1981년생으로 조총련계이며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간도스 팀과 인연을 맺은 것은 한국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윤정환과의 인연 때문입니다. 윤정환이 사간도스에서 현역으로 뛰다가 은퇴 후에 수석 코치로 팀을 이끌고 있을 때에 김명희 선수를 영입한 것입니다. 김명희 감독은 2002년에 한국의 성남 1화 소속으로 잠시 영입이 되어 국내에 들어왔으나 주전 경쟁에서 실패해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 나무위키에서는 김명희 감독의 국적은 북한으로 나오고 일본판 위키피디아에는 국적이 한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모든 기사에는 한국 국적 김명희 감독으로 나옵니다. 한국 출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일본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내부의 분쟁을 외부로 돌리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동 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건이 발생한 거고요. 사실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이 외국인이라면 집단적으로 이지매를 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금 김 감독에 대해 한국 출신이라고 모든 언론들이 지나치게 집단 이지매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파 경로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도 모두들 전문가인 것처럼 김 감독이 퍼뜨렸다 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를 몇 군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이 왜 사간도스 팀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했는가? 김 감독은 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입니다. 김 감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처럼 단정을 짓는 상당히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김 감독은 8일 정상 체온이었다. 9일 아침 회의할 때에도 몸이 나른한 정도였다. 9일 밤에 열이 38도로 올라갔으나 10일 아침에는 정상 체온이었다. 단지 몸이 힘들어서 열사병으로 알고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았다. 링거를 맞으면서 혹시나 싶어서 PCR 검사를 스스로 청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줄곧 김 감독은 만전을 기하기 위해 휴식 용기와 보고 용기를 가지고 선수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선수들에 대한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김 감독에게서 옮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고 했습니다. 또 제1리그의 후지무라 부장도 경로의 특정은 보건소에서 판단할 것이지만 김 감독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스포츠 전문지도 사간도스 팀의 감염 확대의 배경이 눈에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김 감독이 C19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게을리했다. 열사병이 아닐까 하는 잘못된 인식을 했다. 컨디션 불량에 대한 대처가 어리석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총 10명이 C19 양성 반응을 보인 제1리그 최초의 클러스트 발생이라는 기사는 김 감독이 9일 아침 회의 때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회의를 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 감독 때문에 사간도스 팀의 경기 일정이 다 꼬여버렸고 향후에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이라는 기사에서는 김 감독은 이틀 연속 37.5도 이상 발생이라는 자가격리의 기준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열이 올랐다면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 제1리그 지침에는 몸 상태가 나빠지면 참지 말고 훈련장을 떠나야 한다.
발열이나 권태감의 증상이 보이면 휴식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또 클럽에 가서 보고할 용기를 가질 것을 부탁한다 라는 권고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감독은 휴식할 용기와 보고할 용기를 가지지 못했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38도 발열이 난 다음날 팀을 지휘한 김 감독은 C19를 전파하기 위해 돌아다녔다. 좌충우돌하는 대응이다 입니다. J리그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관리 체계를 철저히 검토를 하고 예방 대책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간도스 사장은 우리의 관리 소홀이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김 감독이 8일 가시마전에서 벤치 지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감독의 국적이 한국이든 북한이든 간에 한국 출신이라고 하면서 앞뒤 없는 집단 이지매를 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말입니다. J리그가 일시 중지된 것이 모두 김 감독의 책임인 양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요. 일본 네티즌들의 분노들은 옮기기도 싫을 정도네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기쁜 소식과 그리고 무서운 소식 한 가지씩 준비해 봤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죠.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올 2분기 8조 원대의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코로나도 겹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1년이 지난 후에도 오히려 미동 없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일본 아베의 한국 경제 침략은 완전하게 실패했고 도끼로 재발등을 찍은 최악의 수가 돼버린 것이죠. 지지율은 아마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겠네요. 우선 삼성전자는 당초 시장에서 전망했던 추정치죠. 이 6조 원 초반에서 중반대를 크게 웃도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우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현재 사회와 연관지어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그리고 온라인 수업 같은 이런 비대면 생활이 늘어난 가운데 IT 산업에서의 반도체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우리는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선 올 2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 영업이익은 5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돼 왔고 2018년 4분기 7조 7,700억 원 이후 6분기 만에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추산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사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해왔어요. 6조 초반에서 다 합쳐서 6조 중반을 대부분 제시해 왔는데 삼성전자는 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올 2분기 영업이익이 8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73% 증가했다고 오늘 밝힌 것이죠. 영업이익은 거의 23%가량 늘어났지만 아쉽게도 같은 기간 매출액은 52조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약 7.36% 감소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삼성전자의 핵심이죠. 이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에 반도체 사업부가 버팀목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권사마다 조금씩 추정치가 상이하지만 업계에서는 대체로 올 2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 영업이익이 4조 원대 후반에서 최대 5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을 만큼 견고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 기준으로 2018년 4분기에 기록한 7조 7,700억 원 이후 최대 실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왜냐하면 2019년부터는 메모리 가격 급락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은 1분기 4조 1,200억 원 이후 2, 4분기 동안은 3조 원대에 머물러 왔고 2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런 호실적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는 상황에서 재택근무나 온라인 쇼핑 같은 이런 비대면 생활상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실적은 상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 계속될 것 같고요. 특히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버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세계 1위 메모리 업체인 삼성전자의 D램과 이 낸드 플래시가 날개 돋친 듯 팔릴 수밖에 없겠죠. 이 디스플레이 부문에선 주요 고객사의 보상금을 포함한 일회성 수익 9천억 원이 반영되어 이 적자를 면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사실 2분기에 반도체를 제외하고 스마트폰, 생활가정 등 이런 세트 산업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모바일 사업을 전담하는 이
IM 부문의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원대 중후반으로 전년 동기죠 1조 5,600억 원과 유사하거나 소폭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는 사실 최근에 나온 이 갤럭시 울트라 및 갤럭시 시리즈들의 부진한 실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최근에 삼성이 야심차게 내놓은 이 100배 줌 갤럭시 시리즈를 대부분 많이 쓰질 않았던 것 같고, 코로나라는 사실상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으로 인해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 그 시점에 스마트폰을 또 출하하다 보니 실적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결론적으로 직전 분기인 1분기 2조 6,500억 원에 비하면 최대 1조 원 이상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부문이죠. 코로나로 인해 가장 타격이 컸을 수밖에 없는 이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소비자 가전 부문은 영업이익이 최소 2천억 원 안팎에서 최대 4천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오늘같이 2분기엔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로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내놨지만 3분기부터는 삼성전자도 코로나19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우선 기존의 재고를 비축해 놓은 서버 및 모바일 업체들의 수요가 감소해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등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지난 1월부터 5개월 연속 이어졌던 이 디램 현물 가격의 상승세가 멈췄고, 대부분의 시장조사 업체들이 현물 가격을 보합 혹은 조금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2분기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힘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2차 팬데믹이 추가적으로 오기만 하면 와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냥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활동이 다시 위축되게 되고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더욱 높아지는 방향으로 만약 바뀌게 된다면 반대로 호실적을 보여줄 수도 또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안 좋은 소식도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또 중국하고 있습니다. 진짜 얘는 왜 이러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중국 북부 네이멍구 자치구에서는 또 다른 고위험 전염병인 흑사병, 즉 패스트 환자가 발생해 경계감이 또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흑사병은 쥐벼룩에 감염된 들쥐, 토끼 등 야생 설치류의 체액이나 혈액에 접촉하거나 벼룩에 물리면 전염될 수 있는데요. 사람 간에는 폐, 흑사병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 즉 비말 등을 통해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확산되면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작년이죠. 흑사병 풍토 지역인 네이멍구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이 흑사병 환자 3명이 발생해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쥐벼룩 박멸 작업이 이뤄진 바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또 이 네이멍구에 따르면 전날 이 지역 목축민 1명이 림프절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우선 이 환자는 다행히도 증상이 나타나기 전 흑사병 빈발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현재 환자는 격리 치료 중이며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지역 당국은 재해 발생에 대비해 발표하는 조기경보 4단계 중 두 번째인 비교적 심각 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심각한 거죠. 이거는 중국인들 제발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불법 사냥하거나 먹지 말고 이러한 동물을 지니고 전염병 발생 구역 밖으로 제발 나가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다른 사람들이 안 먹는 걸 자꾸 먹는 걸까요? 중국인들의 신조가 이거라고는 하더라고요. 철로 된 거 빼고는 태어났으면 다 먹어봐야 한다. 이런 신조가 중국인들 대부분 있다고 하는데, 제발 박쥐부터 시작해서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건 대부분이 의심하고 있지만 어찌 되었건 적어도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먹거나 접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란다고 되나요? 답답할 뿐인데요. 과거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숨지게 한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 흑사병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때와 지금은 면역 정도가 분명 다르고 치료 수준도 다르지만 어찌되었건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패스트는 전염 속도가 엄청 빠르고 치사율도 높은 편인데, 이번에도 이제는 정말 코로나 넘어서 흑사병까지 확산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를 시켜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도 그래도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8조 1천억 원이라는 놀라운 수준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기에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개인사예요.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얘기인데 최근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열심히 일하고